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책은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입니다. 2020년 8월 5일 도서출판 들녘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작가는 황상민이라는 심리학자입니다. 현재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소제목 중에서 믿음의 시작과 정신병과 심리치료의 역사를 중심으로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조현병에 대하여 병의 원인을 뇌의 문제이거나 신경이나 뇌를 자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라면 반드시 약을 복용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결과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약물의 사용은 조금의 정신적 문제나 잠시 동안 조현병이 아닌 정신적 문제의 사람들도 정신병은 질환이라는 정신의학과 의사들에 의하여 잠정적 약물 중독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조현병의 원인을 뇌의 손상 또는 뇌의 기질적 문제로 규정하는데 도파민 가설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고전적인 도파민 D2 수용체가 조현병에 관여한다는 주장입니다. 조현병의 원인에 대하여 자료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유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환자인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유병률이 높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40에서 60%, 이란성 쌍둥이는 10에서 15% 정도의 발병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 생후 환경적 요인도 있는데 임신 중의 문제, 양육 환경, 스트레스가 주 요인입니다. 또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불균형으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조현병은 뇌의 질환,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의거하므로 매우 복잡한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조현병의 원인은 뇌의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뇌의 문제가 있거나 후천적 발병의 경우 현재의 조현병 진단에 앞서 심층적 심리 상담을 통하여 조현병 진단을 받지 않는 정도의 상태에서도 조현병 진단을 받는 이들의 인권과 무분별한 진단에 대한 경각심과 심층적 사회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심리학자로서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앞으로 비상 깜빡이를 켠 소형 화물차가 달려듭니다. 중앙 분리대를 따라 20km 정도를 역주행하던 화물차는 대형 트레일러를 아슬아슬하게 지나친 뒤 마주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박 씨의 아내가 조현병을 앓는 남편이 최근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새벽에 아들을 데리고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현병은 정신분열증이 2011년 개명된 병명입니다. 정신분열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상과 편견이 사회의 고정관념과 연쇄살인, 방어사건 등이 사회 이슈화되어 병명을 개명하게 된 것입니다. 조현이란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는 뜻으로 뇌속 도파민과 세로토닌 등의 이상이 생기는 병을 조절로 치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의 서두에서 작가는 세 가지의 예를 들어 현재 대한민국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어떠한 과정에서 조현병을 진단하는지 실상을 보여주며 그 과정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가장 충격이었던 내용은 조현병에 가까운 환자가 발작과 폭행이라는 현상만을 가지고 동네 병원에서 의사의 조현병이라는 처방만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S병원에서 심리상담이나 정확한 의료 장비의 검사 없이 무조건 조현병이라는 이유만으로 폐쇄병동에 환자를 수용하고 강한 약으로 진정시키며 그런 생활을 오래 할수록 약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나 사회로의 복귀가 힘든 소위
조현병 약 중독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조현병이 특유의 증상으로 의사를 찾는 이들 중에 저자의 말처럼 심층 상담만으로 조현병 진단이 아닐 수도 있는 환자는 극히 소수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조현병 환자라는 낙인이 잠정적 범죄자일 수 있다는 사회적 편견과 함께 낙인 찍히는 그 극소수의 환자만이라도 가능하다면 조현병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들어 의학의 발전으로 정신병은 개인에게 발생하는 임상적, 심리적 문제이며 현재의 장애로 많은 고통을 호소한다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정의는 환자가 보이는 증상에만 집중하였으며 마음의 아픔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는 요인은 완전히 배제시킨 정신건강의학만의 정의로 지금까지 환자 치료의 중심의 개념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아프면 그 원인을 찾아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인데 아픈 증상만을 완화시키는 약에만 집중하며 약으로 증상만 줄어들어도 치료가 되었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100년 전과 비교하여 지금의 정신건강의학은 새로운 정의도 아닌 가설과 정신과 약의 우연한 실수에 의한 발명을 생각해보면 코로나 초창기에 감염자들에게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수액이나 체온이 오를 때 응급처치만 하며 호전되기를 기다리는 경우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현병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치료도 아직 초기 단계이며 현대의학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증상 정도를 완화시키는 약을 주는 정도가 치료의 전부라면 솔직히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정복하겠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죽기 전까지는 해결될 문제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책의 후미의 이야기는 19세기 들어 조현병과 비슷한 정신병 환자들에게 신과 과학 사이에서 방황하던 의사들이 그 당시에는 최신식이라는 치료법이 환자의 인권이나 건강과 상관없이 치료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비과학적 치료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조현병 환자에 가지는 선입관이나 두려움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언론에 보도되는 조현병 환자들의 사회적 사고의 이슈에 대하여 조현병이라는 낙인이 찍힌 이들을 무조건 사회와 격리된 곳으로 보내자는 의견에도 동의하지 못합니다. 조현병이 불치병인 것은 맞지만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며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들에게도 기본적인 인권과 사회생활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니까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조현병 환자에 의해서 가족이나 지인이 피해를 보거나 더 험한 일을 당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하는 너희 가족이나 지인이 나와 똑같은 일을 당했어도 그렇게 침착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앞에서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기본적 인권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하자는 제 이야기는 공적인 방송에서의 이야기임을 인정합니다. 저도 그들에 의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솔직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너무 걱정하는 것도 그리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모두 다른 환경과 취향의 이들이 모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처해진 현실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조현병 환자들도 우리와 같이 서 있을 자리가 생길 것이며 그들에 대한 배려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현병이라는 불치병에 대하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선입관,
그리고 그 병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여러 이들,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야 할 이 사회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각자 입장에 대한 역지사지 생각이 좀 더 좋은 사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기엔 어떠한 답도 그렇다고 정해진 길도 없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생각과 대화, 노력, 배려 이런 것들이 모인다면 좀 더 지금보다는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